저는 오랫동안 대학 입시를 오래 했고요. 그리고 이제 고교 입시도 같이 했어요. 대치동에서는 대입하고 고입을 같이 해서 주로 이제 의대 쪽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CNC에서 그걸 같이 융합해서 해달라고 많이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교육 입시가 백년지 대계라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백년지가 아니라 주별로 바뀌는 것 같아서 치매는 안 걸릴 거예요. 매번 막 휙휙 바꿔놓으니까. 정권 바뀌면 또 바뀔 거예요. 예, 기대하세요. 예, 그래서 우리는 거의 어떤 안이 나왔다라고 해도 그 안도 뒤집는 게 현재 실정이니까. 근데 이제 뒤집히지 않는 건 이따 또 설명드릴 텐데 가장 중요한 게 그 5등급제로 바뀌는 고등학교의 패턴은 뒤집히지 않을 겁니다. 수능은 모르겠어요. 지금 상황이 좀 손을 볼 것 같기도 한데 그거는 현재 성향에 따라 틀립니다. 일단은 하나하나씩 설명드릴게요. 흉한 건 빨리 넘어가고요. 저는 대입과 고입을 같이 했었고요. 오늘 전체 4가지를 할 겁니다. 중등 내신 완성, 현명한 고교 선택, 서울대 교사 대상 연수 자료, 서울 지역 고교별 재수생. 이거는 이제 저의 이제 하이라이트. 도대체 어느 학교가 재수를 많이 하나. 그건 가지 마셔야 될 학교 포인트 잡아드릴게요. 요건 위험한 발상이라고 교수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요거 언급하면 학교들이 싫어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언제 사교육 입시소장을 학교들이 좋아한 적이 있을까요? 자, 중등 내신 완성, 지필고사 수행평가의 균형값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필요하시면 사진 찍으시고 아니면 머릿속에 담으시는데 우선 우리 아이들을 이거는 지금 학교 선행학교에서 상급 학교에서 아이들을 평가할 때 기준표입니다. 학업 역량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학업 역량이 고르게예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얘가 단순 암기. 이제 암기형을 어서 오십시오. 암기형을 지향해요. 현재 대부분의 중학교 내신을 아이들이 외우면서 해결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고등학교까지 연결돼서 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것들이 그 아이의 소양, 학업 소양으로 인정돼서 파악하고요. 요거 거의 안 하죠, 우리 아이들이. 거의 한 2, 3% 학생들만 합니다. 뭐요? 내신 외의 공부. 내가 뭘 더 공부해야 되나. 그런 친구들이 이제 드러납니다. 그죠? 그리고 습득한 지식을 활용하고 경험하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수행평가하면 돼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지식을 쌓기 위한 과정은 어떤가. 이것도 이제 단편적으로 애가 문제 풀고 외우고 이거로 끝나느냐, 자기의 생각을 논의하고 토론하는 과정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고,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1년이 52주인데 우리 아이들이 16주 공부하는 애들이 많아요. 16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학원이 시험기간이다라고 공지하는 게 4주 전입니다. 4, 4, 16. 그러면 52에서 16 빼면 대략 36주는 이분은 홀리데이예요. 그분은 뭐라 그러냐면 집에 보유하고 계시잖아요. 하나씩. 저희 집은 2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제 다 떨쳐냈어요. 입시가 끝났습니다. 저는 너무 살 것 같아요. 어서 오십시오. 자, 까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36주의 기간을 이분들이 너 왜 공부 안 하냐? 학원 다니는 거 공부로 착각해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아셔야 될 거 학원 다니는 건 런입니다. 스타디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공부와 탐구는 혼자서 하는 공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학원에서 숙제 내주시는 것도 그것도 공부가 아니에요. 그거는 런을 리핏하는 것이죠. 저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우리 아이들이 하게끔 만드시려면 52주 내내 달달 볶아야 되는데 초딩 때나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보아뱀 같은 분들이에요. 보아뱀이 어떤 뱀인지 아시죠? 기르다가 어느 날 주인 옆에서 나란히 드러넣어요. 이 뱀님이. 왠지 아시죠? 내가 저 주인을 삼킬 수 있을까? 키가 어머님들하고 눈높이가 높아질수록 애가 방의 문을 꽝 닫는 그 소리의 크기가 커집니다. 계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아빠가 등장하는 폭력적인 상황이 연출이 돼요. 그래서 지속적인 노력은 어머님들이 지금부터 가스라이팅 시키셔야 돼요. 어릴 때부터. 1살이라도 어릴 때 지속적으로 책을 읽게 하시는 훈련을 시키셔야 됩니다. 독서야말로 가장 좋은
공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16주 동안은 문제풀이를 한다면 36주는 읽으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우리 학원에 영어 선생님들 교재를 가끔씩 봐요. 체크하고. 근데 되게 놀라운 게 선생님들이 그 누구도 그냥 단순 영어를 하시지 않고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비문학 쪽 있죠. 영어 전공자가 물리를 어떻게 알고 나이테의 그 깊이를 어떻게 할까요? 그죠? 이베포레이션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이거 뭔지 아시죠? 증발하고 이런 거, 지구과학적인 거. 그리고 금융 경제 위기, 비트코인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왜 생성됐는가? 뭐 이런 것들을 기가 막히게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요. 영어로. 수업 교재고. 그런 거 무럭무럭 공부하는 애들이 어떻게 될까요? 학교를 무시하게 돼요. 그죠? 근데 이게 언제 쓰임이 있냐면 면접 볼 때 그리고 자소 쓸 때 제대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PPL이에요. CNC 보내세요. 자, 학교 생활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가? 예, 요게 이제 우리 남학생들이 절대 안 하는 일이에요. 탄생과 동시에 이분들은 수능 정시를 외치시기 때문에 절대로 참여하지 않으세요. 참여하는 게 마치 무슨 친일하는 것 같고, 그죠? 비굴한 것 같고, 막 선생님한테 아양 떠는 것 같고, 그래서 자기한테 안 맞잖아요. 대쪽 같은 본인들한테. 본인한테 뭐예요? 문제 풀고 정답에 의해서 결정하는 거. 깔끔하죠? 50점 맞는 길이잖아요. 지필 50. 수행평가 무시. 그죠? 수행평가 할 때마다 얘가 개인의 인성이 드러나잖아요. 최악의 경우 애가 울면서 간증해요. 나랑 같이 하겠다는 애들이 없어요. 너의 행실이 그러하니까. 그러니까 평소부터 대화를 하셔야 되는데 이 대화가 되게 중요한데 어머님들이 아이들과 하는 건 대화가 아니라 훈계, 억압, 압박, 고문, 취조죠. 그러니까 대화는 다이얼로그 AB가 이게 토크백이 돼야 되는데 A B 이렇게 가요. 이게 무슨 대화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질문하고 아이가 대답을 해야 되는데 부모님들은 강요하고 애들은 동의합니다. 이런 식이 계속되면 아이들이 성적이 굉장히 우수해도 면접에서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자제분들이 가는 세상은 고2뿐만 아니라 대입도 면접이에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참여의식을 아이들한테 키우셔야 됩니다. 그게 불가능하면 참여하고 토론하고 발표하는 학원 수업을 적극적으로 보내세요. 그게 하나의 길입니다. 스스로 알고자 하는 호기심과 도전적 태도. 이건 게임할 때나 생성되는 그런 사상인데 그 아이도 나쁜 건 아닙니다. 게임을 통해서 그런 생성이 된다라는 건 게임이라도 그런 걸 가지고 있다는 게 저는 기특한 거예요. 교과 내용 나만의 의미 있는 지식, 의미 있는 지식이 있을까요? 다 외우면 끝나는데 애들이 왜 중학교 수업에서 이런 의미 있는 지식을 발견하지 못하냐면 한 2, 3일 공부하면 점수가 나오거든요. 요새 아이들이 너무 잉여돼 있고 머리가 상당히 높아요. 수준이. 저희 이 학원만 해도 지금 저희 CNC 전체 다 모의고사 보잖아요. 영어 고1, 고2, 고3 모의고사 2주에 한 번씩 본다고 하더라고요. 초딩이. 중딩하고. 도대체 초6이 수능 모의고사를 보면 고3 걸 보면 몇 년 선행이에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1, 2등급 맞고. 그러니까 학교 수업이 아이들 너무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 흥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그 과목을 심화해서 본인이 탐구하고 발표하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한데 그러기엔 또 앞에 나서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 이해하고 자기 거 친구를 요거 중요하죠. 이게 뭐예요? 멘토링이에요. 그래서 최근 생기부에서 가장 좋은 각광받는 내용 중에 하나가 학습 멘토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요새요 학급 임원보다 더 좋은 취급을 받는 게 과목 부장이에요. 수학, 과학 이런 거. 그 가위바위보로 결정되더라고요. 집에서 연습 많이 시키십시오. 오징어 게임처럼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어느 학교는 하나 빼기도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가위바위보로 결정 나니까 어떡하겠습니까? 연습 열심히 해서 수학부장 따야지. 잘못하면 체육부장하게 생겼는데. 그죠? 그리고 응용 능력 키우는 거 필요합니다. 교과목 관련 책 찾아보고 이전에 나왔던 교과 내용도 참고한다. 안 하죠. 외우면 끝나요. 우리 친구들에겐 한 학기 시험이 끝나면 그 시험은 잊혀진 여자친구고 남자친구예요. 그죠?
다시 찾아가지 않습니다. 구질구질하게. 그죠? 근데 구질구질하게 다시 찾아가야 돼요. 왜? 모든 교과가 연결돼요. 이렇게 단절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배운 내용을 반복해서 학습시키는 훈련이 필요하다. 여기로 넘어갈게요. 토론활동 주제탐구. 예. 이거 혼자서 끌어나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게 혼자서 안 되죠. 그러니까 주변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학원이나 아니면 부모님이나 가장 좋은 게 부모님이죠. 그죠? 그런 도움. 그리고 가장 해로운 물질이 누나와 남동생이에요. 누나가 시키는 걸 하나도 안 해요. 이놈의 새끼는. 그죠? 근데 가장 훌륭한 걸 오빠가 망하는 걸 그대로 보고 여동생은 그 길만 다 피해 갑니다. 그래서 훌륭한 오빠와 더 훌륭한 누나 이렇게 보유가 돼 있어요. 그러면 언니 시리즈, 언니 시리즈와 형형 시리즈. 형형 시리즈는 그냥 UFC를 찍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집에서 숫자와 동물이 난무하고요. 그죠? 언니 시리즈는 서로 째려보죠. 네, 그런 거. 소리는 또 높아요. 누굴 키워도 힘들어요. 저는 그 어렵다는 누나와 남동생 시리즈물을 연년생으로 세팅했는데 이제 대학생 됐습니다. 둘 다. 다 키웠어요. 걔네 지금 출가시키려고 하는데 이제 와이프만 출가시키면 돼요. 자, 희망진로 관련 전문서적 심층 탐독하는 게 중요해요. 심층 탐독은 뭘까요? 만화책 보듯이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이따가 얘기 드리겠지만 제발 책 대출 받지 마세요. 대출은 무조건 다 나빠요. 은행 대출도 나쁘고 그놈의 대출. 그리고 책은 대출 받는 게 아니라 사서 읽히세요. 사서 비싼가요? 제가 지금 연구실에 책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독서 토론반 수업을 하는데 애들한테 책 한 권씩 계속 줍니다. 뭐 잘하면 주고. 왜냐면 저희 집에 아직 책 많거든요. 책은 주고 빌려주는 건 없어요. 그냥 줘야 되는 거예요. 책에다 직접 노트 테이킹을 하라고 하세요. 노트 따로 사가지고 노트 여자애들 그 7가지 색깔 펜 언제까지 그 색칠 칠하고 형광펜 칠하고 아휴 무슨 데코레이션 시간도 아니고 남자애들은 한 가지 색깔로 밑줄 치다가 교과서 2번 사는 거 아시죠? 빵꾸가 나서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새로 사는 거예요. 둘 중 하나잖아요. 절충하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그래서 책은 직접 책에 노트 테이킹 시키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 오늘 수업이 된다. 이 내용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내신 관리 중요해요. 특목고하고 하려면 고등학교 위에서도. 자, 제가 그 입시소장을 하면서 수백 명, 수천, 저희 학원만 해도 15,000명이에요. 그죠? 그럼 중등부만 해도 거의 10,000명 가까운 학생들의 생기부의 행태가 알잖아요. 그죠? 머릿속에 매뉴얼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요, 애가 딱 앉아서 3분만 앉아 있으면 얘가 매뉴얼 C-7 군대 가래 이렇게 나와요. 이해가시죠? 얘는 D-15 여학생 오토바이 뒤에 타래. 요게 딱 패턴이 그려져요. 딱 3분만 앉아서 얘기하다 보면. 그런데 여기 보세요. 2학년 1학기 수학, 영어, 국어, 과학, 사회 순으로 광탈됩니다.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게 수학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2학년 때.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지키는 게 사회죠. 만약에 자제분이 사회가 제일 먼저 B가 나온다. 일단 문 걸어 잠그고 밤새 패세요. 얜 못 외우는, 안 외우는 애예요. 못 외우는 게 아니라. 중2 사회를 B를 맞는다는 건 상식이 통하지 않는 아이기 때문에 애니멀 팜식으로 관리하셔도 필요합니다. 가장 수준 낮은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과학이 그거보다 좀 쉬운 게 그냥 외우면 되거든요. 그죠? 문제는 수학이에요. 그죠? 아이들이 초딩부터 수학을 손을 놨기 때문에 길게 놓잖아요. 그래서 이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부탁드리는데 나이 먹었다고 계속 학년 올라가는 거 아니고 얘가 뭔가 무너지면 그 부분을 다시 회복시키시지 않으면 2학년, 3학년 가서 이 과목들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지금 1학년도 2학기에 시험 보는 거 아시죠? 성적 다 반영되는 거 아시죠? 그러면 학교에서 특목고 갈 때 그것도 다 보는 거 아시죠? 생기부에서. 그럼 걔가 그거 B 맞이고 괜찮아. 학교는 2학년부터 반영돼 1단계만 통과하는 거예요. 최종 합격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 학원 서류 평가가 20점이라고 버젓이 나와 있습니다. 그 서류 평가가 자소서만 해당할까요? 생기부도 포함되는 거예요.
꼭 명심하시고 내신 관리 철저히 하시고 2학년 2학기 여전히 B는 한결같은 B. 더 공부해도 안 오릅니다. 이쯤 되면 얘는 뇌를 분석하든지 그죠? 다른 단계가 필요해. 다른 애가 태어나야 돼요. 그죠? 새롭게 태어나야 되니까 기도원 가야 되는데 근데 이 친구의 문제는 여기서 털렸음에도 변함없이 본인의 학습을 고수한다는 거예요. B가 괜찮아가 아니에요. B는 문제 많다는 뜻이에요. 바보의 B. 이해가시죠? 자, 그럼 C는 거기서부터 얘기 안 할래요. C는 C여덜의 C, D는 등신의 D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E는 이런. 그러니까 명심하셔야 될 건 여기서 B가 하나 나오면 그걸 너 다음번엔 잘하겠지. 그거는 부모님이 귀찮아서 그렇게 덮어놓는 거죠. 문제를. 덮지 마시고 원천적으로 A를 맞을 수 있는 방법을 다시 간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과목 선생님이나 아니면 그 과목의 선생님 그 해당하는 전문가들하고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여기서 잘 넘어갔어요. 그럼 3학년 1학기 국영수 가서 지켜나가죠. 근데 여기서 이미 털린 애들은 영국사라도 지켜야 돼. 영국사 뭐예요? 아메리칸 잉글리시 히스토리가 아니라 영어, 잉글리시, 국어, 사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라도 A 맞아야 외고라도 가죠. 그 다음에 3학년 2학기. 제가 할 말 많습니다만 꾹 참고 얘기 안 하려는 게 아니라 다 할 거예요. 악랄한 학교들. 월촌도 남부럽지 않아요. 예. 목일, 목은, 목동, 월천 아주 멋져요. 3학년 2학기에 갑자기 기습해서 어렵게 내버리죠. 그래서 애들이 늘 A 맞던 걸 B로 만들어버려서 아무 데도 못 가게 만들어요. 그 제일 먼저가 영어예요. 왜? 영어 하나 건드려 놓으면 외고 못 가죠? 전국자사고 같이 못 가요. 이해가시죠? 그 다음 국어예요. 왜? 외고 못 가죠? 전국자사고 못 가죠. 그렇게 합니다. 국어 시험지 보셨죠? 이게 수능 시험지지 중학교 아이들 시험지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독해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마찬가지고요. 자, 요거 되게 재밌어요. 제가 통계를 내버리면 점점 어려워지는 과목은 여학생들은 체감상 과학이고요. 남학생들은 사회과학이에요. 그리고 원래 어려웠던 과목은 여학생은 수학이고요. 남학생은 수학 빼고 다예요. 얘는 태초부터 수학 빼고 다 어려웠어. 왜? 나는 문제 푸는 거 외에는 하기 싫거든. 그잖아요. 막 단어장 외우는 거 이거 깜지 왜 쓰는지 아세요? 학원에 쓰려니까 쓴 거야. 머리에는 안 들어가 있어. 머리에는 온통 루트, 감마, 탄젠트만 들어가 있어. 그죠? 그렇다고 수고를 갈 수는 없잖아요. 수고가 없어요. 수고 무슨 외고는 있어도 수고는 없어요. 과학도 해야 되는데 과학은 암기 때문에 안 되고. 전반적인 흐름은 결국 뭐다? 여학생과 남학생이 분명하게 확연하게 갈리는 과목의 차이가 있다. 이거는 일단 멘탈 케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처음부터 리빌딩 하셔야 됩니다. 이 친구가 뭐가 문제인지. 일단 중학교가 스킵되면 고등학교엔 잘하겠지. 그러한 허영된 꿈과 희망이 고등학교 가서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확실히 다져 놓으셔야 됩니다. 서울대 얘기예요. 뭐라고 돼 있어요? 수행평가의 내실화. 야, 무슨 중학교도 아니고 대학에서 수행평가를 내실화 있게 보겠대요. 수행평가 엉망으로 하는 고등학교를 안 뽑겠다는 거죠. 그러면 수행평가는 자 부모님들 앞으로 생기부 중요하다는 말은 저한테 설명해 들으신 분들은 하지 마세요. 생기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지금부터 외우셔야 돼요. 과세특이 중요한 겁니다. 이해가시죠? 과세특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갈 때 외고는 중학교 과세특을 못 봅니다. 이해가세요? 과세특이 아예 가려져요. 안 나와요. 전국 자사고만 과세특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또 말씀드릴 거고요. 그러면 이 수행평가는 결국 뭐다? 과세특을 이쁘게 만드는 최상의 무기가 수행평가예요. 그러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수행평가의 방법은 첫 번째가 뭐냐? 보고서 제출. 남학생들이 그나마 끼적대고 하는 짓거리. 그죠? 이거는 대학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하는 거. 두 번째, 개인 발표. 보고서를 연장해서 발표하는 거잖아요. 이것 또한 대학에서 그렇게 크게 관심 두지 않습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탐구, 토론, 연이어서 발표되는 거.
그럼 뭐예요? 협업을 보는 거죠. 자, 대학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학업의 역량에 같이 함께하는 과정을 본다는 거예요. 서울대입니다. 그죠? 그리고 서울대가 하면 나도 한다, 고대도 했죠. 연대는 뜸들였다가 서울대 꼬봉 소리 듣기 싫어서 좀 시차를 두고 한다. 서울대가 22년부터 정시 수능에 생기부를 반영하니까 고대는 반영했거든요. 그 다음에 근데 연대는 26년 돼서야 합니다. 어쨌든 해요, 연대도. 근데 이렇게 꼬봉 소리라는 얘기 듣기 싫잖아요. 2등은 원래 1등하고 지가 비슷한 줄 착각해요. 동메달은 깔끔하게 인정해요. 나는 동메달감이야 이러고. 그래서 연대가 다 하니까 그럼 이제 성수한 중경외신 안 할까요? 따라 해야죠, 다. 그죠? 자, 보세요. 모든 대학이 이제 결국은 서울대처럼 면접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소식이에요. 어떤 애들이요? 남학생을 보유한 부모님들은 우리의 어떨 것이냐. 어후, 이제 얘는 진짜 이제 대학을 어딜 가냐.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죠. 여기서 대학에서 가장 키워드를 보는 게 주제 토론에서 면접하는 과정들. 그죠? 면접의 형태가 세 가지입니다. 그럼 이 세 가지 형태의 면접을 고등학교 때 연습이 돼 있는 아이들이 잘 하겠죠. 그죠? 말 잘하는 건 기본이에요. 말 잘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다가 아니라 말은 진짜 잘 해야 되고 거기에 깊이가 있고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고등학교에서 채워줘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고등학교가 몇 개나 되겠냐는 거죠. 전국의 고등학교 2,300개가 넘어요. 그중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고등학교가 100개가 안 돼요. 자, 보시겠습니다. 수능 최저 미적용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수능 안 보면 전국의 고등학교가 2,200개가 일반고인데 일반고가 7.7%가 2,200개가. 특목 자사고가 90% 넘게 가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22대 1의 비율로 입결이 되는 게 아니라 뒤집어져 있죠. 왜 이러냐? 학교의 커리가 다르니까. 되게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외고도 마찬가지죠. 이과, 문과, 이과의 얘기요. 자, 고교 선택. 중요한 거는 어떤 학교를 선택하겠냐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낙폭이 큰 게 연과고고요. 그리고 요게 지금 외고 쪽이에요. 급속이 이제 천정을 뚫을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국장이고요. 국내 증시. 이게 비트코인, 이게 미국 증시. 부모님들이 보시면 돼요. 예, 이거는 독일 증시, 영국 증시, 일본 증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별 의미 없는 거고요. 자, 계속 갈게요. 자, 요게 제 시그니처예요. 모든 설명회 때마다 제가 시그니처라고 얘기하는 건데 제가 유료 컨설팅 할 때 요걸 기반으로 상담이 진행이 돼요. 자, 우선 출결이 아니라 출결 사항인데 출결 사항은 모든 학교가 다 봅니다. 근데 부모님들 하나 물어볼게요. 이거 지금 제가 한 1000번째 얘기할 건데 작년에 명덕외고 일본어과 경쟁률이 3대1이 넘었습니다. 굉장히 폭발적이었죠. 그래서 영어, 국어, 사회 올해 2학년 1, 2학기, 3학년 1, 2학기 올해인 애가 1단계에서 떨어졌어요. 서류에서. 그게 왜 떨어졌을까요? 미인정 지각 1회로 떨어졌어요. 미인정 지각이 3회면 1점 감점이죠. 1회면 감점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0.3점 감점이 된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출결이 그만큼 중요하고 그리고 외고 제가 보면 하나고, 외대부고, 요번에요. 상산고, 그리고 국제고, 명덕여도 마치 5개 학교에 정말 면접 기가 막히게 잘하고 생기부 내용도 기가 막히게 좋은 애고 자소서도 잘 썼는데 떨어진 애들의 검토를 해본 결과는 인정 결성, 인정 지각이 한 5회 이상 나온 애들은 대부분 합격률이 좋지 않습니다. 인정 지각이 5회다. 되게 작은 것 같죠. 도대체 어떻게 하면 5번씩 지각할 수 있을까요? 습관이에요. 근데 걔가 왜 인정을 받았을까요? 우리 집과 친한 우리 아이가 대놓고 가는 소아과가 있잖아요. 애가 지각해 전화드립니다. 그죠? 아, 선생님 우리 애 아파요. 가서 진단서 떼어주세요. 그 선생님들 걔 안 아픈 거 알아요. 근데 가서 하면 진단서 떼어주고 학교에 갖다 내면 인정. 이해가시죠? 저자분들 출결 관리 철저히 시키세요. 이미 늦었다고요? 3학년이라도 깔끔하게 가세요. 가장 좋아하는 애가 누굴까요? 개근하는 애. 그건 성실한 거잖아요. 학교는요, 놀랍게도
다시 보기 수업이 없어요. 걔가 빠지면 수업 못 보는 거예요. 학원이야 전화해가지고 그냥 영상으로 보내주세요 이러면 되죠. 학교는 어떻게 영상으로 보내주세요 이러실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중요한 사항입니다. 제가 이거 가지고 1시간 내내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아이가 지각할 것 같으면 얼굴에 물을 뿌리세요. 어떻게 하든 학교는 가야 됩니다. 질질 끄고라도. 그래 앉혀놓으세요. 그리고 애가 너무 아프다라고 하면 담임하고 쇼 붙이라 그러세요. 뭐라고? 만약에 인정이든 그거 지각 조퇴 처리 안 하고 그냥 출석으로 처리하면 앰뷸런스 타고 가고, 아니면 난 여기서 죽겠다. 죽을 병은 없어요. 죽을 애는 학교를 못 가죠. 병원에 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교수들의 생각이고 학교 생각입니다. 아픈 애는 병원 가야죠. 자, 얘가 이럽니다. 제가 아파서 10일 정도 결석했어요. 그래서 인정 결석 10회죠. 그건 괜찮을 것 같죠? 아니요, 걔도 떨어져요. 왜요? 애들 대부분 기숙사 학교입니다. 명동외고 기숙사죠. 기숙사에서 걔 아프면 어떻게 처리해요? 어떻게 관리할 건데요? 이해 가세요? 그래서 아프지 말아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럼 평소에 체력 관리 잘해야 돼요. 하나고 그래서 체력장 보잖아요. 예? 체력장 통화 못하면 못 가요. 왜 체력장을 볼까요? 건강 상태를 확인하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이들이 간단한 운동들 수시로 할 필요가 있고, 아파트 지금부터 20층으로 이사 가세요. 올라올 때 걸어서 올라오라고. 내려갈 때는 걸어서 내려가면 관절 나가요. 예, 엘리베이터 내려갈 때 타고 올라갈 때 걸어와라. 그런 놈 없어요. 자, 수상은 연구하고만 봅니다. 창체 볼까요? 창체 다 보죠. 그게 되게 대단한 거 가죠. 동아리로 고등학교나 대학 가는 거 아닙니다. 무동아리도 가는 거 지장 없어요. 요새 중학교에 뭔 놈의 체육 그렇게 많이 해요. 무슨 불꽃 피구반, 배드민턴, 배구. 애들 무슨 불암산이야? 국대를 올림픽 출전하나 봐. 그죠? 그래도 전사고 가고 외고 다 갑니다. 왜? 동아리로 특목고 가는 게 아닌 게, 제가 하나 여쭤볼까요? 자, 영어과에 가는데 어떤 거로 가는지 볼까요? 그러면 부모님 한번 선택해 보세요. 영어 방송반, 영어 독서 토론반, 영자 신문반, 테드반. 어느 반이 영어과 가는데 좋아요? 선택하실 수 있어요? 다 별로예요. 관세팅이나 잘하면 돼요. 학교 활동이나. 이해가시죠? 동아리는 그냥 동아리예요. 학교 활동의 사이드예요. 부모님들 우리 딸 옛날에 횟집에서 꽁치 먹으러 갔어요. 그 500원도 안 하는 거. 치즈콘 이런 거 환장하고 먹더라고요. 예, 전 다금바리 먹고. 이해가시죠? 미안한 마음 없고 애들이 되게 만족해요. 아빠 너무 맛있어서 거기 또 가. 등신인가? 근데 어쨌든 자, 어떤 학교가 그러한 사이드 디쉬를 애들을 뽑아요. 동아리로 뽑는 데 없습니다. 그러나 자율동아리는 괜찮아요. 자율동아리는 표현도 안 돼요. 등재도 안 되는데 왜 괜찮냐? 자율동아리의 활동은 창체 중에 진로 활동에 연결이 될 수 있어요. 자, 창체가 뭔지 아시죠? 자동봉진이에요. 그럼 점점 안드로메다로 빠지는 거 같죠? 창체도 못 알아듣겠고 자동봉진이 뭐야? 저 인간 무슨 라틴어에? 잘 설명해 드릴게요. 자동봉진은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활동을 얘기하는데 생기부에 써 있습니다. 근데 진로 활동은 일반적으로 뭘 쓰냐면 전교생이 거의 똑같은 내용이 써 있어요. 뭐 4월 10일 누가 엄마 아빠 누가 이제 전문가야. 그래서 변호사 뭐에 대한 삶에 대해서 2시간 세미나에 그거 들었다고 써 있어요. 그거 가지고 뽑겠어요. 이 학교는 부모가 변호사가 많구나. 그래서 뽑아요? 택도 없는 소리죠. 근데 거기에 유독 한 반에 많으면 한두 명이 그 아이의 진로 활동을 했던, 개인의 활동을 했던 게 거기 기록이 돼요. 그럼 뭘 기준으로 할까요? 아까 얘기한 자율활동 기준이겠죠. 그래서 잘 나가는 전사고들은 자율동아리를 좋은 선생님을 거기 담당으로 앉히려고 학부모들끼리 싸우고 난리 납니다. 그게 이제 고등학교에 이제 그 투쟁이 벌어지는 게 그런 건데, 중학교도 일부 학교들 그러긴 하는데 일단 자율동아리 담당 선생님이 그걸 기록을 잘 해주는 경우가 있죠. 특히 극히 드물긴 한데, 그래서 그게 가장 큰 키워드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로 넘어갈게요. 이거 하나면 한 3시간 반 걸리는데 오늘 다 해버릴 거야. 교과 학습 발달 사항에서 오래 받는 게 중요한데 음영 처리되어 있는 거 국영수
라고 돼 있죠. 역사. 이건 뭔 얘기냐? 외고는 요거만 본다. 내신은. 전국자사고는 다 보고. 근데 여기 보시면 XXX 있는 게 세부능력 특기사항이죠. 자, 과세특이라는 게 여기에요. 자, 과고 전국자사고는 봅니다. 과세특을. 근데 나머지 외고는 못 봐요. 그리고 이화여거나 양정고도 이거 못 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기부가 이미 엉망진창이면 과역자사나 일반고 가시는 거고, 생기부 아니면 외고 가시는 거고, 과세특이 굉장히 잘 돼 있으면 가시면 돼요. 참고로 양정중학교는 과세특이 없어요. 양정중학교는 여기 밀고 여기 앉으세요. 여기 밀고. 양정중학교는 과세특 기록이 아예 없습니다. 왜 안 써줄까요? 양정고가 있잖아요. 양정고 가야죠. 그죠? 굳이 그거 써서 딴 학교로 뺏길 일이 없죠. 이해가시죠? 그리고 중학교는 과세특 쓰는 게 의무가 아니에요. 고등학교는 과세특 쓰는 게 의무입니다. 차이점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 왜 과세특 안 써주냐? 둘 중 하나예요. 선생님한테 찍혔거나 선생님한테 찍혔거나. 이제 찍힌 게 첫 번째는 발표 안 해서 찍히거나 두 번째는 수업 시간에 애들 앞에 선생님을 창피를 줘서 찍혔거나. 그런 남자애들 있잖아요. 왜? 이래가지고 애들은 막 웃는데 선생님은 빡쳐가지고 너는 내가 생기부로 복수하리라. 그래놓고 애가 저는 하나고 가고 싶어요. 뭐로? 혓바닥으로 가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사고 가겠다는데 수학과 과세특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과세특 관리를 잘 하려면 토론 발표도 잘해야 되지만 수업 시간에 엉망치지 않으셔야 돼요. 그분이. 그러니까 비헤이비어, 그 행동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세특은 참 어렵죠. 근데 세특은 3학년 제외라고 버젓이 나오죠. 뭔 얘기예요? 이제 3학년 올라가신 분들은 이미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농담삼아 하는 얘기인데 진담인데 1학년 담임 선생님께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2학년 담임 선생님께는 270도로 인사하셔야 돼요. 주상 전하 이러고. 3학년 담임 잘 보세요. 끝. 인사 끝. 왜요? 기록 안 되잖아요. 자, 종합의견란도 제외예요. 그러니까 담임의 기록, 3학년 기록은 의미가 없습니다. 2학년 기록으로 끝나요. 중학교는. 이해가시죠?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과세특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직접 아까 말한 3단계 중에 탐구하고 발표한 거 있죠. 이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유학기제는 반영은 하는데 큰 의미는 없고 다만 여기서부터 얘가 진로가 명확한지만 보는 거고요. 독서 활동. 몇 권의 책을 어떻게 읽었냐 되게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아이가 목표로 한 진로에 적합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부모님들 외고 가려고 노력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외국과가 다 있는 거 아시죠? 예를 들어서 프랑스어과에 가요. 근데 개생기부에 도대체 프랑스어과 관련된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이제 대잔치가 되는 거죠. 누가 덜 뻥치냐로 붙는 거예요. 그러면 그나마 개연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개연성의 유일한 꿈과 희망이 누구예요? 책이잖아요. 프랑스어과 가겠다며 프랑스 문학작품 하나도 읽은 게 없으면 그리고 걔는 니혼고 와카리마생만 읽었어. 이해 가세요? 나니아 잡화점, 뭐 편의점 뭐 이런 거. 그죠? 히가시가 게이꼬 뭐 이런 거. 한 7권을 읽었어, 일본어. 그래 놓고 프랑스어과 간대. 프랑스만 나는 일본어 가려고? 이해 가시죠? 그래서 과를 가겠다라면 적어도 그거와 연관된 책은 읽어줘야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자기 진로와 관련된 책 한 권도 안 읽고 버젓이 뻔뻔하게 그 진로를 하겠다면 도대체 뭘 믿겠냐. 의사 하겠다. 오케이. 중학교에서 해부학 실험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거로 뭘 어떻게 네가 의사를 꿈꿀 수 있어요? 그럼 걔가 의사를 꿈꾼다는 유일한 단서는 객관적 단서는 독서잖아요. 생명과학이나 의학이나 이런 거 전혀 없어. 그렇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 의학 동아리 안 중요해요. 중학교 때 의학 동아리, 고등학교 때 의학 동아리. 고등학교 때 의학 동아리 종합할 것 같죠. 고등학교 때는 뭐 실험합니까? 아, 개구리 200번 해부하면 의사 돼요? 이해 가시죠?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동아리의 중요성 고등학교부터 가서 그나마 중요한 거고 중학교 때는
학업 역량이 중요하다. 기초학습이. 행특 종합 의견. 여기서 제일 좋은 건 우리 그 아이 착하다. 누구랑 잘 논다. 이딴 거. 우리 담임말 잘 듣는다. 인성 나쁜 애만 갈라내면 돼요. 생기부에 학폭 1호부터 9호까지 나오잖아요. 그거 안 걸리면 걔 다 착한 애예요. 이해가시죠? 인성 뭐로 구분돼요? 여기는 협업 능력. 그리고 공부 잘한다. 이 표현입니다. 자, 학교입니다. 제가 정말 섬신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정리한 한 땀 한 땀 핸드라이팅으로 친 거예요. 저의 성의를 보여주려고 핸드라이팅으로 해야 되죠. 이거 핸드 타이핑으로 쳤습니다. 학교별로 특징이 있는데 가장 큰 특징은 부모님들 이거 뭐 퀴즈를 내지를 않겠고요. 여기 보시면 빨간 거 있죠. 부모님들 생맥만 아니면 다 보실 수 있어요. 빨간 거 많이 있는 학교가 유리하겠죠. 여기 AP라고 돼 있죠. AP가 뭐의 약자인지 알죠? 이건 대학 선행 수업인데 저는 어그레시브 플레이스먼트라고 얘기합니다. 어그레시브 하면 공격적인이에요. 공부를 좀 공격적으로 해야죠. 그래서 AP 있는 학교가 외대부고 하나고 그리고 상상고 스킵하고 이거 있다고 하기도 뭐예요. 참 창피한 일이고 민사고. 이 빅3가 AP 수업이 많습니다. 자, 대학에서는요. 공식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AP는 선택 과목 중에 하나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오케이, 좋아. 근데 부모님들은 AP 미적분들, 부모님들이 예를 들어 수학과 교수야. AP 미적분들은 애랑 칼큘리스 그리고 그냥 미적분들은 애. 어떤 애가 더 땡기세요? 그럼 뻔하잖아요. 영어랑 수학이 한 번에 해결된 애잖아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이런 수업들을 학교에서 열심히 깔아놓는 겁니다. 하나고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과학, 통합과학하고 2학년 때 그 물화생지 1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AP를 해요. 그냥 물화생지 1, 2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AP로 그냥 넘어가요. 전교생이 다. 쉽게 얘기하면 영어로 과학을 한다는 소리예요. 물화생지를. 그러니까 그 아이들 보니까 외대부고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거 영상 때도 한 얘기인데 외대부고 내신 평균 5등급 때 어디 간지 아세요? 내신 평균 5등급이? 군대 가야지 원래. 일반고에서 5등급이면 군대 가거나 일단 사망해야 되죠. 아빠한테 월수금 화목토로 맞아야죠. 근데 걔가 포스텍 갔어요. 지방 공대니까 갈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설마. 고대급이잖아요. 왜 그게 가능하냐? 학교 수업이 그러니까. 이 정도 수업 정리를 봤는데 5등급이다? 얘는 똑똑한데 애들 전체가 똑똑해서 밀린 거일 뿐이다예요. 학교의 가치를 대학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수업의 질에 따라서. 그리고 외고 가는데 일반고에서 단어왕 선발대회 해가지고 맨날 금상탄해요 뭐 이러고 학교에서 맨날 단어 열심히 해갖고 문장을 외웠고 수능 문제를 구조적으로 연결하고 이해하고 되게 멋있어 보이죠. 그런 애랑 우크라이나 총영사 불러다가 왜 우크라이나가 침공당했는지를 토론하고 다음 주에 러시아 참사관 불러다가 우크라이나는 이런데 너네는 어떤 생각이니? 이게 생기부에 있는 애랑 도대체 대학에서는 국제계열에서 누굴 뽑을 것 같아요? 단어왕 선발대 걔를 뽑으겠어요? 그게 고등학교의 가치가 다른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학교의 차이다. 역량 차이가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자, 외고입니다. 외고는 빨간 쪽이 이쪽에 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서울국제고는 이렇게 AP가 있긴 해요. 근데 저는 서울국제고는 뭐 부모님들 선택적으로 보시면 되겠고 외고는 여기에 빨간가에 있는 이유는 딱 하나죠. 외고는 얼마나 다양한 어학과가 있느냐로 학교를 선정하셔야 돼요. 왜요? 그게 결국 다양한 문화가 됩니다. 문화 이해요. 자, 러시아과가 있으니까 러시아과가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거에 대해서 좀 더 다른 애들보다 객관적 시각으로 이해하기가 편하겠죠. 이해가세요? 참고로 외고 쓰는데 우리 아빠 차가 벤츠다. 훌륭한 아이예요. 그래서 그걸 연구하기 위해 독일어과에 간다. 야, 1000년이 지나도 떨어져요. 엄마 샤넬 좋아한다. 프랑스어과예요? 오, 대박인데? 불가능한 일에 애들이 자꾸만 도전해요. 후쿠오카를 3번 갔다 오고 나서 일본이 우리나라 갔다. 친근감을 더하려고 일본어를 공부한다. 야, 너는 2000만 년 후에도 떨어져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자기의 생활 정도나 뭐 그런 것들을 쓰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가장 좋은 건 뭐다? 결국 그 나라의 문학 작품을 바탕으로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 이게 중요한 컨셉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영어과가 하이라이트죠. 영어과 제발 해리포터 그만 읽히세요.
해리포터로 영어과 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자, 이건 경기권이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서울대 교사연수 대상 자료. 자, 이거를 긴급 입수했죠. 몇 년 전에 제가 아주 목숨 걸고 입수를 했어요. 친구한테 USB 주고 다운받아. 그래서 준 거 그대로 했습니다. 제발 설명회 때 쓰지 마라고 했는데 설명회마다 쓰고 있고, 언론에 뿌리지, 영상 자료로 뿌리지 마라고 했는데 이렇게 뿌리고 있고, 걔가 하지 말라는 것 중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올리지는 않았어요. 그거는 제가 지키고 있습니다. 큰일 난다고. 큰일 난 일만 골라서 하는데, 여기 보시면 우리 서울대가 얘기하는 거 잘 볼까요? 제가 탐구 토론 독서 토론 글쓰기 발표 탐구. 서울대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건 서울대가 얘기한 걸 저는 계속 반복할 뿐이고요. 뭐요? 학업 역량과 지적 성취를 파악하는데 가장 좋은 게 이거래요. 이해가시죠? 또 여기 뭐라 그럽니까? 독서 할당 사항이 외국 사례와도 비슷하니까 꼭 필요하다. 또 뭐가 나와요? 학업 태도, 지적 호기심에도 글쓰기, 토론 탐구, 토론 독서 탐구 연구 실험 실습 쭉 나오죠.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필요하대잖아요. 교수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맞춰주자고요. 그죠? 그래 우리 애가, 자 여기서 이과들은 이렇게, 자 사자성어 외우세요. 흥의망서. 흥하면 의대, 망하면 서울대. 자 문과는 외우세요. 흥서망고. 흥하면 서울대, 망하면 고대. 그 길이에요. 그죠? 고등학교 때 책 읽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언제 책 읽을 시간이 있어요? 근데 이제는 바뀐 경영에선 고등학생도 책을 읽어요. 왜? 토론하고 발표하려면.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언제 책 읽냐 하는 애들은 수능 올인하다 망하는 거고, 고등학교 때도 꾸준히 책을 읽는 애들은 4, 5등급도 연고대 가는 거고. 이 컨셉입니다. 요거 가져온, 훔치는 김에 이것도 훔쳐라. 뭐요? 아깝게 1조 2천억 원이라면 요거는 조혜경이에요. 수경에 해당하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사진 찍으셔야 돼요. 이거는 원래 찍지 않게 돼 있는데 법적으로.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고등학교 진로 전담 교사들을 서울대에서 교육한 자료입니다. 이쁘죠? 아주 이뻐요, 얘가. 자, 시작합니다. 이거예요. 그냥 열심히 찍게. 자, 포토존입니다. 고객 여러분 여기서 찍으시고요. 여기 채광 좋아요. 여기서 하시면 인스타에 올리실 수 있는 좋은 그림이 나옵니다. 라고 할게요. 관광 가이드도 아니고. 자, 그럼 설명 들어갈게요. 고등학교 들어갈 땐 자소서라는 게 있어요. 그 자소서랑 생기부로 아이들 면접 문제를 뽑아냅니다. 상상고는 그딴 거 안 해요. 상상고는 1교시 수학하고 과학, 2교시 국어 비문학 문제를 뽑아봐요. 그래서 상상고 생기부가 엉망진창이라도 붙어요. 심지어 학교 내신 3학년 1학기 수학비도 상상고 합격해요. 왜? 면접 만점 맞으면 돼요. 이해가시죠? 상상고 그렇게 붙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정상적인 다른 전사고들은 이런 식으로 서울대가 가르쳐주는 대로 생기부에서 자소서에서 면접 문제를 뽑아서 그 학생만의 면접 문제 이렇게 출연합니다. 자, 그럼 상식적으로 얘기할게요. 그 학생의 자료 중에 면접 문제가 많으면 좋을까요? 적으면 좋을까요? 많아야 좋죠. 근데 우리 아이들 면접이 한 2개 있어. 그 다음 뭘 물어봐요? 너네 집 평당 얼마니? 이런 거 물어보는 거야. 끝장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애는 이런 질문만 계속 받아요. 인성과 관련된 질문만 계속 반복해서 받아요. 왜요? 질문할 게 없으니까. 질문거리를 만드는 게 그 아이의 행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는 난 전교 임원했었는데 왜 나 그거 안 물어보지? 그딴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하시죠? 학급 임원을 통해서 뭘 했느냐를 어필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임원 끝! 그게 문제인 거죠. 자, 요게 이제 수학과 관련된 거 대속 내용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학교 샘플링이에요. 요거는 제가 우리 뉴욕 컨설팅 학부모님들 중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이걸 제가 USB에 다운해 주거나 아니면 제 카페에 들어오시면 이걸 드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일단 학원에서 저 유로 컨설팅을 홍보하라 그랬는데 직접 홍보하는 거 웃기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홍보합니다. 됐죠? PPL이에요. 자, 요거는 뭐냐? 질문이 요게 이제 킥이에요. 하이라이트.
이제 교수들이 지네끼리 가장 우수한 질문이야라고 해서 형광펜 친 거예요. 여학생들처럼 신나가지고 그 해에 질문 최우수상 뭐 이런 거죠. 얘는 붙었나 모르겠어요. 질문은 좋았는데 됐죠? 여기 보시면 세특사항 있고 그 밑에 질문 있죠. 부모님들 착각할까 봐 말씀드리는데 아이들 과세특에 질문이 나와 있지 않아요. 아셨죠? 아이들 과세특은 요거만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학교에서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질문을 이해가시죠? 계속 갈게요. 예, 이렇게 화살표로 이렇게 친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됐죠? 예, 요거는 고전 읽기. 예. 요거는 독서. 예, 독서에서도 독서 엄청나게 질문하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문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보시겠습니다. 독서 토론반 수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는데 일단 부모님들 아셔야 될 거 기본적으로 면접관들은 그 아이가 책을 선택한 순간부터 지적 능력을 평가합니다. 생기부에 독서가 기록이 되잖아요. 근데 부모님 독서 기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드릴게요. 생기부의 모든 영역에서 대부분 다 선생님들이 주관적으로 그 아이에 대한 평가를 씁니다. 그렇죠? 과세특도 선생님들의 평가고 종합의견도 선생님의 평가고 창치활동도 선생들이 다 평가 써주는 거예요. 그죠? 유일하게 선생이 평가를 안 쓰는 게 독서예요. 독서는 누가 하냐? 본인이 평가를 써요. 본인이 그 독서 기록에 평가를 써서 올리면 선생님은 책 제목하고 작가만 올려주잖아요. 원래 그 공간의 제약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고등학교나 대학은 신뢰하는 거예요. 어떻게? 얘 학업 역량으로. 그래서 책은요. 1, 2, 3학년 단계별로가 아니라 1학년 때 읽었던 책과 2학년 읽은 책, 3학년 읽은 책이 서로 간의 연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연계성을. 자, 우선 하나만 사례를 얘기해 드릴게요. 이것도 제 영상에 많이 나오는데 자, 돼지농장 읽었죠? 1학년 때. 예, 자리가 저 안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1학년 때 돼지농장이라는 걸 읽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작가가 조지 오웰인 거 아시죠? 동물농장. 그건 초딩도 읽어요, 요새는. 그럼 2학년 때는 그 작가가 마음에 드니까 뭘 읽겠어요? 그 작가의 다른 작품을 읽겠죠. 뭘 읽어야 돼? 1984를 읽겠죠. 그럼 1984를 읽으니까 디스토피아 얘기해요. 너무 어렵게 읽은 거예요. 왜? 돼지농장을 하루 이틀 만에 읽었는데 디스토피아 이거는 한 달 걸렸어. 그럼 아이가 오래 걸려 읽은 게 가치가 있으니까 뿌듯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거랑 비슷한 다른 디스토피아 책을 찾습니다. 그게 뭐예요? 멋진 신세계. 이게 1학년, 2학년, 3학년에 쭉 연결되는 거죠. 이게 대표적으로 올바른 독서하는 사례예요. 또 하나 사례를 얘기해 드릴게요. 예를 들면 자, 이기적 유전자를 읽었어요. 이거 뭐냐면 사람을 의학적, 생명과학적 시선으로 바라본 거잖아요. 그럼 반대급부로 과학적 현상을 가지고 인문사회학적을 풀어간 내용은 뭐가 있을까? 엔트로피가 있는 거죠. 연력합 법칙으로 사회현상을 구분한 거잖아요. 이게 서로 상충점이 되는 책이에요. 요새는 읽어도 되지만 옛날 읽으면 안 되는 콩사탕선언 있죠. 공산당선언. 이 책은 예를 들어 프로테스탄티즘 인류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과 서로 상응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밸런스를 좌우 균형을 맞춰서 그러니까 신문으로 따지면 우리 집은 극우야 그래서 조중동만 읽히지 마시고 조중동을 읽히면 경향 한겨레 서울신문도 같이 읽는 거예요. 쓸데없는 문화라 국민일보만 안 읽으면 돼요. 그죠? 이게 밸런스를 맞추는 겁니다. 독서 밸런스가 그거예요. 그걸 일일이 맞추기 힘들죠. 그래서 학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포괄적 인성교육 쭉 해고 융합사고 이성관 세계관을 다 측정할 수 있다. 책 하나로 이렇게 다양하게 아이들 평가한다는 거예요. 물론 면접을 하겠죠. 질문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책을 읽어야 되냐? 이거예요. 서울대 권장도서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빨간 건 뭐고 이거는 뭐냐? 빨간 건 우선 빨리 읽으라는 책인데 부모님들 상식적으로 여기 있는 책들 다 읽으면 애 뇌는 터지고요. 빨간 거만 읽어도 애 뇌는 반쯤 맛이 가요. 그만큼 어려운 책들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책을 추천하기 전에 자신 있을 때 읽히세요. 어떤 거? 얘가 이 책 내용을 나한테 질문하면 대답할 수 있을까? 그래서 힘드시면 학원 보내시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참고로
아이들 중학교 애들 독서 보면 1학년엔 독서가 막 소크라테스도 있고 난리가 났네. 막 노노 맹자 소크라테스 다 읽었어. 근데 2학년에 책이 막 영면했어. 영권한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진지 아세요? 아이들이 1학년 때는 아까 보아뱀 작은 뱀이라 엄마 말을 들어요. 그래서 논술학원 보냄 다녀요. 2학년 때는 얘가 머리가 커지니까 나 내신 관리해야 돼. 그래서 논술학원부터 끊는 거예요. 인생 망쳐드는 첫 번째 길이에요. 아예 논술학원 안 다니게 하려면 아예 다니게 하지 마세요. 그냥 순수한 바보로 만드시는 게 좋죠. 애를 천재인 척하다가 바보로 하면 이건 더 심각한 사태예요. 왜냐하면 1학년 때 독서 수준이 너무 높은데 이걸 어떻게 맞출 거야? 처음에 키가 여기로 올라 있어. 잘못 잡은 거지. 그래놓고 낮추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독서도 아까 말한 대로 밸런스를 맞춰서 좀 읽어주셔야 된다. 3학년 때는 진로와 관련된 책이 있는 게 가장 좋은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다? 진로가 없어. 그럼 인생 끝난 거예요. 진로가 없는데 뭘 읽겠어. 그죠? 그래서 진로를 먼저 거시적으로라도 잡아주셔야 돼요. 아이랑. 그래서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 대화가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CNC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되게 재밌는 일이 뭐냐면 아이가 뇌과학자가 되고 싶다고 그렇게 막 앵무새처럼 나불나불대요. 뇌과학자 막 이래. 면접은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중뇌가 손실되면 무슨 현상이 벌어지지 했더니 에? 중뇌 처음 들어보거든. 뇌과학자라는데. 뭐라고 나와요? 눈의 운동 조절이 떨어진다요. 이해가시죠? 이게 뭔지 아시죠? 필요한 건 기본적으로 암기는 해야 돼요. 기본학습은 암기가 베이스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런 거 아이들이 이과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뇌랑 세포인데 세포에 대해서 막 잘난 척을 해요. 면접관에 아주 쉽게 물어봅니다. 비가역적 손상된 세포의 특징은 어떠냐? 처음 들어보거든 애가. 에? 이렇게 돼요. 괴사되거나 세포자멸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기본적인 수준의 암기가 돼야 된다. 이건 다 수업 때 설명을 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우리 아이들은 좋아하는 거 반복시키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시죠?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이 돼야 돼요. 기록이 안 된 모든 자료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이제 거의 끝물이 됐습니다. 이건 사진 찍는 게 진짜 좀 조심스럽게 하는데 부모님들이 한 푼 한 푼 저를 소송 비용을 같이 도와주시면 돼요. 자, 이거는 사실을 적시한 건데 그거 아시죠? 사실 적시 명예훼손. 명예만 훼손 안 하면 돼요. 시작할게요. 신목고 굉장히 좋은 학교입니다. 굉장히 좋은 학교고 아이들이 학업 역량이 뛰어나서 재수를 61%를 해요. 아이들이 내가 배운 학습이 너무 커. 내가 배운 학습을 가지고 요따위 대학을 가기엔 내가 너무 큰 그릇이야. 그래서 재수를 하는 거죠. 실제 이유는 뭐예요? 한 게 없어요. 수시 생기부 관리가 된 게 없으니까 그냥 수능으로 가는 거예요. 목동고, 강서고, 한가람고가 이렇다는 게 좀 충격이긴 한데 진명여고, 양천고, 신서고가 그 리스트업입니다. 그 외에도 휘문, 중동, 현대, 세화, 세화여, 송파, 보인, 배재, 양정, 중앙, 선덕 이거 다 뭐냐면 광역자사거든요. 얘네 기본적으로 요급 정도의 재수율을 보입니다. 휘문고가 작년 미달난 거 아시죠? 모집에. 추가 모집도 미달난 거 아시죠? 왜 그랬을까요? 학부모들이 바보가 아니죠. 학교에서 해주는 게 없이 돈만 내려는데 휘문고 브랜드 이름으로 브랜드가 뭔데? 집값게. 네가 에르메스야? 아니잖아요. 진짜 에르메스 이제 드러나는 거죠. 외대부고 하나고가 에르메스라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대일고나 어디죠? 현암고인가? 백암고 이런 학교들이 적어도 구찌 정도 된다는 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수시로 얼마나 대학을 보내느냐예요. 자, 우주 최강이죠. 대일고, 화곡고, 세연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강서구입니다. 대일고가 강서구인 건 아시죠? 목동역 저쪽은 다 강서예요. 자, 그 다음이 근데 대일고는 긍정적 재수들이 좀 있다. 붙어놓고 그 학교에 만족 못해서 가는 경우가 있다. 수시에서. 그러니까 수시 붙으면 대학을 무조건 다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포기하는 거죠. 관악고. 이 관악고가 위치가 관악구에 있지 않은 거 아시죠? 저기 탄천 건너편에 바로 있어요. 이 가다 보면. 그러니까
관악구 애들 대부분 목동에서 학원을 다녀요. 그러니까 목동 애들 재수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하는 거예요. 너만 하냐? 나도 같은 학원인데 다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의도, 장원 다 함께 해요. 이렇게 위아더 재수. 이렇게 마포구로 관악 재수 비율 보시면 예, 맞죠? 무슨 당선 마포구 광성고 당선됐습니다. 자, 부모님들 이제 남의 집 떡이 궁금하잖아요. 단대부, 청담. 얘네들은 우주 1위입니다. 5개 학교가 다 50%가 넘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재수 명문 지역 강남구. 이제 강남에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수능이 저렇게 쉬워졌는데. 자, 여기 경기고부터 마찬가지 현상이죠.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서초구도 서문여고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학교들이 재수대가 이렇게 돼 있고요. 이 서문여고는 특이한 학교인데요. 죽어라 공부시킵니다. 얘네가 타도세화여고거든요. 그러니까 수능 올인이에요. 여고에서 드물게. 그러니까 수능이 안 되면 재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 이거 송파구인데 송파랑 여기 양천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입결이나 여러 가지가. 그래서 여기도 전반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결론은 재학 기간 중에 특목고 입시 준비는 결국 특목고 졸업 후에 수시학점으로 대학 진학하겠다는 다짐이고요. 동시에 정상적인 고교 생활을 바탕으로 정성평가로 희망하는 대학, 희망 진로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당연한 생각인 거예요. 왜? 고3 때 대학 가는 게 정상 아니에요? 재수 3수에서 대학 가는 건 정상이 아닌 거예요. 나라에서도 그래서 사교육의 타겟팅이 우리 같은 보습학원들이 아니라 재수학원인 거예요. 사회적 비용이 너무 심하고 통계청에서 실업으로 잡히는 아이들이니까. 그죠? 무직 실업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론 2가지인데, 지금 현재 저희 학원에서 하고 있는 수업을 그대로 패턴을 하면 저는 정말 여기 3년 동안 하면서 자신 있는 게 뭐냐면 애들이 여기서 배운 영어 가지고 수능까지 충분히 커버되더라고요. 학교 내신도 커버돼요. 그만큼 선생님들이 퀄리티 높은 선생님들이 잘 하세요. 그러니까 영어 수업 잘 팔로잉 하시고 수업도 잘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2번째, 이제 하루아침에 되는 건 전혀 없습니다. 매년 작심삼일이잖아요. 그런데 꾸준히 아이가 뭔가를 토론하고 발표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건 부모님들이 하실 일이지. 그래서 부모님들이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학교든 학원이든 그렇게 해서 오픈 스탠스가 될 수 있는 학원과 학교를 찾아서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걱정되는 게 딱 하나인데, 제가 길게 설명을 하다 보니 뒤쪽에 선생님이 나와서 설명하실 때 반쯤 우르 나가시면 저에게 되게 민망한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뒤쪽에 교과 선생님들 설명하실 때 짧게 하실 거예요. 저는 한 맺힌 게 많아서 길게 합니다. 입시에 대해 통계가 있어서는. 그거 잘 들으시고 나서 상담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시죠? 전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